부동산은 쉽니다. 부동산 가격은 쉽니다. 이런 말도 있죠. 쉽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그 사회가, 그 집단이 돈이 있고 그걸 구입할 만한 사람들이 풍부히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는 아무리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너무 비싸면 사지 말아야지 하는 심리도 존재할 수 있고요. 또 불안해지면은 그 심리는 돈은 있어도 지금 시장이, 지금까지 우리 아파트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던 가장 큰 이유,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가격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자, 우상향을 그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첫째, 경제 안정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돈이 많이 풀린 것이죠. 물론 부정적인 돈도 이 중에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 6.25 전쟁 끝나고 3천만 명이 지금 5천만 명이 되었죠. 자,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근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주택 공급이 남아 돌아서 떨어졌냐? 그게 아니죠.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었을 때 늘 수요가 컸습니다. 공급이 부족하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역으로 공급보다가 수요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급은 사실상 가격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이란 말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과거에 이게 90년대에 떨어졌던 거,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떨어졌던 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수요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 수요 중에서 사람과 돈 플러스 세 번째가 뭐냐? 이게 마음이다. 심리. 얘가 바뀌는 거죠. 얘가.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시중에 돈이 없느냐? 금리가 높으면 돈이 없어서 안 산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습니다. 잘 살아. 그러면 금리가 내려오면 돈이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산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어떤 논문을 보더라도 그렇게 자료가 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 쓰기 너무 쉽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올라왔다. 그런데 하나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이 중에서 경제 안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불확실한 쪽으로 자꾸 가고 있고, 여기 사람이라는 문제. 사람이라는 문제는 분명히 가구 수는 늘지만 사람은 분명히 줄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확실한 거는 10년, 15년 정도 더 지나면은 정말 그때는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할 시기가 오게끔 되어 있는 거, 그건 확정적인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서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된다. 늘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염두에 두고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설명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투자를 하세요.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전한 투자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계 경기 침체가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뭐랄까요. 거만한 얘기겠죠. 자신감을 떠나서 거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왠지 경기 침체로 갈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훨씬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갈 것이다라고 준비를 했다가 안 가면은요. 그것이 차라리 낫죠. 안 갈 것이다라고 준비를 했다가 가면은요. 대책이 없죠. 그때는. 항상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늘 좀 안정적인 측면을 좀 과다하게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다룬 거죠. 우리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하자. 이 침체의 기준이 왜 침체가 돼? 침체가 된다고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되면은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늘어나요. 더 많이. 그러나
부동산이라든가 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끌어안고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돈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에는 30년 이상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자, 그 경기 침체를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풀려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렇게 많은 금리가 내려서 제로금리로 가서 그렇게 많은 돈이 풀렸는데 왜 일본에 있는 주택은 가격이 오르지 않고 더 떨어졌을까요? 그 심리예요. 심리. 얼마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투자의 가장 1번은 안전한 투자다. 안전한 투자가 진짜 1원을 남더라도 10원을 남더라도 남는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1,000원을 기대했는데 나중에 내 쪽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투자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투자자들 보면 가만히 보면 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안 사요. 참 이상하죠. 21년도 고점 대비 22년도에 얼마나 많이 조정을 한번 받았어요. 20% 30%씩 조정받아요. 그럼 또 안 사요. 근데 올라가면 다시 사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완전히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떨어지면 사야죠. 올라가는데 사면은 그게 마진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런 어떤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시지 말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 가격인데 여기에 8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얘만 보면은 야, 이 가격 그렇게 비싼 게 아니야. 이건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위에 청청이 그 위에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죠. 15억짜리 있고 20억짜리 있고 25억짜리 있고 30억짜리 있죠. 이게. 그런데 얘 8억짜리는 8억 가만히 있는데 얘 30억짜리 자기만 40억, 50억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계단식으로 밑에서 떠받쳐 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올 때도 그럼 50억짜리가 떨어져서 50억짜리가 30억이 간다고 해도 그건 누가 사겠습니까?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죠. 중요한 거는 이 밑에 바닥입니다. 이 바닥권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전체 아파트가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자, 그러한 걸 보면은 지금 현재의 가격은 글쎄요. 과연 뭐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가격을 사서 정말 마진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가격을 15억 주고 또는 20억 주고 샀는데 이게 마진을 먹으려면 얘가 18억이든 20억이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죠. 내 물건을 사줘야 내가 그 갭이 3억이든 얼마든 내가 스스로 먹을 거 아니에요, 갭을. 그런데 그거 사는 사람은 얘가 지금 18억, 20억이야. 그럼 얘는 또 23억, 25억 갈 거야 해야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15억짜리 샀어. 5억이라도 갭을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누군가가 얘는 25억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줘야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다른 사람도 다 나만큼 똑똑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이런 얘기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요거 요 정도 샀다가요. 요 가격에서 요 정도만 오르면 그때는 팔고 나오려고요. 아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도 나만큼 다 똑똑해요. 누군가는 내 거를 사줘야 내가 그만한 마진을 먹는다. 오른 가격에 사줘야. 그럼 그 사람은 그 오른 가격보다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저는 아무리 보더라도 굉장한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바람이 계속 불지 어떨지는 그거는 뭐 신만이 알죠. 부처님이나 뭐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세상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이 가격을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는지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계부채도 엄청나거든요. 이러한 빚더미에 있는 아파트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다수가 대출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 갈수록 여기는 대출이 없어요. 비싼 20억, 30억짜리 가면 대출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리고 연세가 다 드신 분들이 주로 많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받치고 있는 거는 이거 전부 대출이거든요. 빚이거든요. 여기가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라, 안정적인 투자를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격이 충분히 내려오고 나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과거에 제가 2011년 지나면서 12년 차부터는 공격적으로 해라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때부터 제가 17년도 사이에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물건을 구입해라 그러고 물건을 많이 구입해 줬어요. 걱정하지 마라.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약하게 오든 강하게 오든 저는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가는 거예요. 저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세미나를 올 때 나는 왜 세미나를 가는가? 저 세미나에 가서 나는 무엇을 들을 거냐? 어떤 게 나에게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면 그냥 들어보려고요. 아니 그냥 들을 것 같으면 집에 되고 맛있는 거 먹고 놀지 뭐 하려고 오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로 왜 거기 가서 나 이러이러한 가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차동백이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차동백이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걸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너무나 환영합니다. 무료 세미나니까 또 자유롭게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세미나 시간도 길게 갑니다. 짧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세미나 될 수 있게 여러분들도 평생 저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게 그런 좋은 세미나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접수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돼 흘러갈 것인지를 좀이라도 더 확실하게 예측을 해보기 위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부동산 시장인데도 제가 주식시장에 얘기하는 이유는 8월 달 초에 엄청 한번 내렸죠. 내려꽂았다가 이번에 또다시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지는 몰라도 느낌상으로도 지금 미국 경제가 뭔지는 몰라도 지금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꾸 들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PMI 이게 47.2로 찍었어요. 이게 50 미치면은 경기 침체로 봐요. 지금 5개월째 어쨌든 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라는 요것만 데이터를 놓고 보면 5개월째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미국도. 또 S&P 글로벌 8월 제조업 지수도 47.9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 경기 침체가 거의 오는 게 아니냐라는 공포에 휩싸여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이러한 출렁거림이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계속해서 이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서 적어도 우리는 1년은 지켜봐야 된다.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이 8.9조 원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대요. 자,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잡지 못하면 앞으로 국가 전체가 문제가 돼요. 대출이 억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9월 달에. 과연 이달에는 얼마만큼 대출이 나갈지 모르죠. 그러면 대출이 그만큼 적게 나가면 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강제로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조이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부서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다시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얼마만큼 정부가 강도 높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한동안은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이라도 파자 하는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면
그때는 가격대가 조금씩 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요 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가격 안 올라가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더 지켜봐야 돼요. 분명히 한번 꽉 누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누르는 질 거예요. 그러나 더 지켜봐야 됩니다. 6월 달에 우리나라 출생아가 역대 최소예요. 18,242명의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답니다. 1년에 21만 8,900명 밖에 안 돼요.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30년 후에 모두 결혼해서 지금처럼 아이를 낳으면은 30년 후에 낳아지는 아이는 10만이 안 돼요. 8만 정도 수준? 이것밖에 안 돼요. 8만이 또 30년 지난 데에 놓으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60년에서 90년 지나면은 대한민국은 사라져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국가 입장에서는 세상에 다른 어떤 걸 아무것도 못해도 아기 낳는데 집중화될 수밖에 없게끔 모든 비용이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 상황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아무래도 아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혜택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통령이 됐다 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2달 반짝 늘더니 다시 감소가 되었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5천만이 있다가 줄어들면은 도대체 사회에 어떤 현상이 빚어질지 우리는 감이 안 잡히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확고부당하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 추측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충격이 만약에 진짜 커지면은 이것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도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는 서울은 거의 정점에 왔다.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버티더라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 어떤 국가도 국민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미래는. 그래서 특히 노후에 있는 분들은 수입이 없잖아요. 노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월세 형태로 차곡차곡 해서 내가 노후에 아쉬움 없이 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재산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안정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꼭 가지시고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